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성항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입니다. 지금 영상을 통한 이 설명에는 송원학원에서 보내드리는 2022학년도 정시지원 전략에 관한 설명인데요. 미리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설명입니다. 금년에 정시 모집을 통해서 대학에 가고자 하는 고3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성적표는 지난 10일 날 받았고요. 앞으로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내용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탐구 영역 변환 표준점수입니다.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를 반영을 하면서 탐구 영역을 변환 표준점수로 쓰는 대학의 경우에는 탐구 변환 표준점수가 과연 어떻게 대학별로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정시 모집 최종 모집 인원인데 30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어 가지고 내년 1월 3일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정시 모집 최종 모집 정원은 수시 모집이 29일 날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일에 종료가 되면은 바로 30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금년에는 생명과학 2 20번 문제 때문에 수시 모집 일정이 하루 정도 늦춰지면서 수시 모집이 29일 날 끝나면은 바로 다음 날인 30일에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각 대학의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 그러니까 정시 모집 최종 모집 인원이 발표될 예정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에서 최종적으로 정시에 몇 명을 뽑는가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서 접수 마지막 날 경쟁률인데요. 12월 30일에 원서 접수가 시작돼 가지고 가장 빠른 대학이 1월 1일 날 그러니까 연세대학과 서울대학이 원서 접수 마감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1월 3일 마감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1월 3일 원서 접수가 예컨대 6시에 마감이라 그러면은 각 대학들이 그날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오후 2시나 3시에 마감 직전 경쟁률을 공개를 합니다. 바로 이 마감 직전 경쟁률을 전년도 같은 시간대 경쟁률과 비교해 가지고 경쟁률 추이를 여러분들이 따져볼 필요가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에 점수가 충분히 남을 경우에는 그냥 원서 접수를 미리 해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 마지막까지 경쟁률 추이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이고요. 지난 9일에 채점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 10일 날 성적표를 받았는데 어렵게 나왔다는 2022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년의 수능 응시자는 작년에 비해서 재학생이 23,000명, 졸업생은 약 3,500명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27,000명 정도 응시자가 늘어났습니다. 자, 국어부터 보겠습니다. 국어는 합법과 작문의 최고 표준 점수가 우리가 만점의 표준 점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표준 점수가 147이고 언어와 매체가 149인데 작년의 경우에도 국어가 어렵게 나왔는데 144점이었습니다. 어렵게 나왔던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고 작년에는 41만 9천 명이 국어를 응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151명이 만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44만 6천 명 중에서 28명만 0.01%만 표준 점수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결국은 국어 잘하는 학생이 상당히 유리해진 상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국어 표준점수 만점이 149점이라고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149점이 있고 147점, 146점 그리고 140점까지가 있는데 이 140점 표준점수부터 149점까지는 표준점수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100분위는 전부 100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 갈 경우에는 내 표준 점수가 140이 되었던 그리고 149가 되었던 100분위 100으로서 똑같게 점수가 반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어가 어렵게 출제되면서 표준 점수, 최상위권 표준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그리고 표준 점수로 반영했을 때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은 확률과 통계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4점이고 미적분이나 기하는 147점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수학 가행과 나행으로 구분해서 시험을 쳤고 둘 다 최고 표준 점수가 137점이었는데 올해는 어렵게 출제되면서 점수는 대폭 상승을 했고요.
우리가 만점 인원, 최고 표준점수 인원은 작년에 수학 나행이 1,427명이고 가행이 971명이었는데 금년에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2,702명으로 늘어났는데 결국 이것은 금년에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자연계 우수한 학생들은 통합형 수능을 치면서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학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로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문제를 작년보다 어렵게 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1등급 인원이 작년에 12.7%였는데 금년에는 6.25%로 대폭 줄었고 1등급 인원이 작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2등급 인원, 3등급 인원은 작년보다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응시 인원이 늘어난 이유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탐구 9과목의 과목별로 표준점수, 만점의 표준점수 100분위, 그리고 만점자 비율인데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 그리고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를 빼고는 나머지 6과목은 너무 쉽게 출제가 되어서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었고 윤리와 사상과 사회문화가 만점의 표준점수가 68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법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만점을 받아도 표준점수가 63이고 100분위가 97로 나타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과목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웠고요. 표준점수 만점의 차이가 가장 높은 게 지구과학 2가 77점이고 지구과학 1이 74점이었습니다. 자, 물리학 2가 작년에도 쉽게 출제됐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되었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가 되어가지고 화학원은 만점의 표준점수가 68점, 100분위는 100입니다. 그런데 물리학 2의 경우에는 만점의 표준점수가 68점이고 100분위가 99점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대구 송원학원에서 하는 영상을 통한 설명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촬영한 시간이 생명과학 2 20분 문제가 아직 법원 결정이 내리기 전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2의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탐구, 과학탐구, 탐구 선택 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100분위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A와 B는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이 2명인데 A는 사회탐구 9과목 중에서 가장 쉽게 출제된 과목 2과목, 한국지리와 정치와 법을 선택한 학생이고 B는 가장 어렵게 출제된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2과목을 선택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는 성적이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는 표준점수 합계가 412점이고 100분위가 393입니다. 그런데 B는 표준점수 합계점수가 420점이고 100분위가 398점입니다. 표준점수뿐만 아니라 100분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C와 D의 경우에는 C는 과학탐구 1을 선택한 학생인데 C는 가장 쉽게 출제된 2과목을 선택한 학생으로서 화학원과 그 다음에 생명과학 1을 선택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D는 가장 어렵게 출제된 2과목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을 선택한 학생인데요. C의 경우에는 표준점수 합계가 424점이고 100분위는 398점입니다. D는 표준점수 합계가 430점입니다. 그리고 100분위 합계가 398인데요. 자, A, B, C, D 4명을 비교했을 때 B가 사회탐구 가장 어려운 과목 2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표준점수 합계가 420인데 과학탐구 8과목 중에서 1을 선택했을 때 가장 쉽게 출제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표준점수가 424니까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선택한 학생들이 금년에는 같이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같이 경쟁을 했을 때 과학탐구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E와 F는 과학탐구를 서로 다른 1, 2를 선택한 학생입니다. E의 경우에는 화학원과 물리학 2를 선택해서 가장 불리한 케이스인데요. 표준점수 합계점수가 420이고 100분위가 397입니다. F의 경우에는 물리학 1과 지구과학 2를 선택한 학생인데 표준점수 합계점수가 433점, 100분위는 398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탐구 제일 쉽게 출제된 2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표준점수 합계점수가 412점이고 과학탐구 서로 다른 1, 2를 선택해서 가장 어려운 과목 2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F 점수가 433점이니까
무려 점수 차이가 표준 점수로 21점 차이가 나고 100분위는 5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100분위를 반영하느냐, 아니면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면서 탐구는 배남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할 경우에 각각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사탐 가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면서 정시 모집에서 최상위권 수능 변별력은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상위권과 그 상위권 간의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될 텐데 이 1등급 영어가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대폭 감소를 했고, 그리고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 말하자면은 그 1등급, 2등급 숫자가 대폭 적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1등급 인원은 아마 10%도 훨씬 못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수험생이 특히 인문계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성적표는 지난 10일 날 여러분들이 다 받았습니다. 자, 이 성적을 표준점수 반영하는 대학에 갈 경우에는 그냥 성적표에 있는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되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성적표에 있는 100분위를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를 반영을 하고, 탐구는 말하자면 배남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서울대학은 작년까지는 탐구를 배남 표준점수를 반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표준점수를 반영을 하기로 했고, 영어는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든지 아니면은 가산점을 주든지 감점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탐구 배남 표준점수는 그 선택 과목 간 난이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탐구 배남 표준점수를 각 대학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탐과 가탐 간 표준점수 차이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가탐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탐구 배남 표준점수를 통해서 점수 차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고, 생명과학 2 성적이 15일 날 발표가 되면은 아마 15일 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이 이미 발표된 이후에 보게 되겠는데, 대학별로 탐구 배남 표준점수를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탐구 배남 표준점수가 발표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해 동국대학의 예를 들어서 탐구 배남 표준점수가 적용될 때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탐구 배남 표준점수는 탐구 영역의 경우 내 성적표에 있는 표준점수를 무시하고 표준점수 바로 옆에 있는 100분위를 가지고, 예컨대 100분위가 100일 경우 사회탐구는 지난해 동국대학의 경우 어떤 과목을 선택했든지 간에 배남 표준점수를 68.89를 주고 과학탐구는 69.38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100분위가 95면은 사회탐구 과학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든지 간에 표준점수가 64.93이 되고 과학탐구의 경우는 64.90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년의 경우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지리와 사회문화가 작년에 원점수 50점을 받았을 때 표준점수는 63.71점으로서 8점 차이가 났는데, 100분위 96 그리고 사회문화 100분위 100에 해당되는 배남 표준점수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점수 차이가 3.55로 줄어듭니다. 8점 차이가 3.55로 줄어드니까 유불리 문제가, 난이도 때문에 생기는 유불리 문제가 해소는 되지만은 완벽하게 100%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물리학원과 지구과학원이 작년의 경우 표준점수 만점이 각각 64점, 72점으로서 8점 차이가 났는데요. 이것도 역시 물리학원의 표준점수 64점에 해당되는 100분위 97, 그리고 지구과학원의 표준점수 72에 해당되는 100분위 100에 해당되는 배남 표준점수를 적용하면은 점수 차이가 각각 66.31, 그리고 지구과학원은 69.38이 돼가지고 차이 점수가 3.07로 줄어듭니다. 원래는 8점 차이가 3.07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좁혀진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올해도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탐구 배남 표준점수를 적용했을 때 최종 대학 한산 점수로 가기까지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점수입니다. 그리고 받은 성적표에 기재된 성적입니다. 국어는 표준점수가 130이고 수학은 128점, 그리고 한국사는 1등급, 생활과 윤리가 표준점수가 63, 사회문화도 63입니다. 자, 이 학생이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배난 표준점수를 적용할 때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보겠는데요. 국어는 물론 130점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 수학도 128, 영어는 1등급 받으면은 200점을 주고 2등급 받으면은 199점을 줍니다. 한국사도 1등급 받으면 200점을 주기 때문에 영어는 199점, 한국사는 200점이 되겠고,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의 63점 표준점수가 62.98로 되고, 사회문화 63번 표준점수는 100분위가 92이기 때문에 63.79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탐구 배남 표준점수를 적용한 이 점수를 가지고 국어부터 탐구까지, 사탐까지 영역별 반영 비율을 감안해서 대학 안산 점수를 계산을 하는데요. 국어는 30% 반영을 해가지고 내 점수가 195.0이 되고, 수학은 25%를 반영을 해서 160.0, 영어는 20% 반영을 해서 199.0, 한국사는 5%를 반영을 해서 50.0이 내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탐구 두 과목은 20% 반영을 해서 126.770이 결국 내 점수가 되어가지고 결국 이 학생의 최종 대학 한산 점수는 730.77, 이 점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그 대학들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는 대학도 있고, 일부 대학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작년의 정시 입시 결과를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된 인원입니다. 금년에는 생명과학 20번 문제 때문에 수시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아마 30일 날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바로 정시 모집 최종 모집 정원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연세대학은 192명, 고려대학은 156명, 경희대학은 138명, 인하대학은 116명, 그리고 서울시립대학이 107명, 이화여대 97명, 성균관대학교가 9명이었습니다. 서강대학이 78명이고 한국외대가 63명, 서울대학은 47명인데요. 재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어든 것은 수시모집 지역균형 선발전형의 최장력 기준을 세 과목 2등급에서 세 과목 3등급으로 대폭 낮추면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학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금년에도 똑같이 체제를 낮췄기 때문에 결과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중앙대학이 35명, 한양대학이 가장 적은 인원으로서 24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된 인원,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작년의 정시 경쟁률인데요. 경쟁률인데 서강대학의 마감일 경쟁률입니다. 자, 서강대학이 마감일 경쟁률 직전에 마감하는 날 오세지 경쟁률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사회과학부가 2.31대 1인데 그 전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은 2.67대 1입니다. 그리고 최종 경쟁률도 대폭 줄었습니다. 인문계의 경우에는 작년 오세지 경쟁률이 재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높아졌고, 물론 최종 경쟁률도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영미문학의 수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대부분이 마감일 날 오세지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대학도 있지만 대체로 떨어졌고, 최종 경쟁률도 낮아졌습니다. 자, 고려대학도 마감일 오후 2시에 경쟁률을 공개를 하는데요. 오후 2시 경쟁률이 경영대학 정치외교 자유전공학부, 생명공학, 하공생명공학, 기계공학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떨어졌고, 그리고 최종 경쟁률도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수능 응시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6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시 경쟁률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내려갔고,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실제로 미달을 기록한 대학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작년 서강대학 입시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입시 결과는 대학의 홈페이지에도 있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지난 2년치 자료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수시 모집 지원을 하면서 어디가에 공개된 각 대학의 모집 단위별로 경쟁률을 봤을 텐데요.
자, 정시 경쟁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2020학년도 서강대 정시 입시 결과 인문계인데요. 모집 인원이 있고 경쟁률이 있고 충원 인원이 있습니다. 충원 인원은 예컨대 경영학부가 102명을 뽑았는데 경쟁률이 4.48대 1이고 충원 인원이 120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예비번호 120번까지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2명을 뽑는데 추가로 120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충원율이 거의 120%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최종 등록자 기준 대학 한산 점수의 70% 커트라인을 그 대학 한산 점수 기준으로 예컨대 경영학부가 541.36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역시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해서 국어, 수학, 탐구,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를 합친 평균 성적을 70% 커트라인을 공개를 해놓고 있는데, 경영학부는 국어가 100분이 91, 수학이 99, 탐구가 90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93.7.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들이 공개해 놓고 있는데, 자, 재작년 서강대 인문계를 보면은 대개 경영학부, 사회과학부, 그리고 경제학부, 지식, 융합, 미디어학부가 93점에서 92점 선 사이에, 100분이 92 사이에 포진을 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92, 91 그 선에서 그 100분이 70% 커트라인이 그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작년 성적입니다. 작년에도 역시 그 평균을 공개를 했는데, 작년 공개된 성적은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습니다만은 조금 하락한 걸 알 수가 있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본 서강대학의 지난 2년 동안의 그 정시 입시 결과를 100분이 70% 커트라인을 그 차이를, 예컨대 경영학부는 작년이 재작년보다 100분위가 1.7 내려갔습니다. 사회과학부는 1.3이 내려갔고, 경제학부는 1.8이 떨어졌고, 그리고 지식 융합 미디어학부도 0.7이 떨어졌는데, 인문계는 플러스 1점입니다. 조금 올랐는데, 제가 원서 접수 마지막 날 경쟁률에서 아까 본 대로 그 인문계가 조금 올라가는 바람에 이 점수도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도 모든 모집 단위가 작년의 100분위가 70% 커트라인이 재작년에 비해서 내려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미 비교를 해봤을 텐데요. 그 작년의 그 100분위 70% 커치 재작년에 비해서 내려간 대학들이 많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이 정시 입시 결과는 금년 금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점 받았는데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이것을 예상을 할 때는 말하자면은 수학이 인문계, 자연계 그 통합 출제가 되면서 작년 입시 결과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올해는 가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렵게 나오면서 가탐의 영향력이, 가탐 선택한 학생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에 대부분 지원은 가능한데, 이게 올해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인문계 사탐 선택한 학생하고 자연계 가탐 선택한 학생들이 경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작년하고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충원 합격 그 사항을 조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충원 합격은 다른 말로 하면은 추가 모집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사항인데요. 같은 대학 내에서 최상위권 학과의 경우에는 충원 합격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자는 대부분이 다른 군에 있는 더 상위 대학의 중보 합격자가 많고, 최초 합격선보다 최종 합격선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 내에서 하위권 학과의 경우에는 충원 합격 인원이 적고, 그리고 대학을 보고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고, 나는 이 대학은 무슨 학과를 가더라도 꼭 합격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지원자 대부분은 예상 합격선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고, 최초 합격선과 최종 합격선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 연세대학 작년의 인문계입니다. 배치표상의 최상위 학과들이 경영학과, 경제학부,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응용통계학과, 심리학과가 있는데, 보다시피 충원 인원도 많고 충원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하위권 학과인 철학과나 문헌정보, 식품영양, 노노문학과, 생활디자인학과의 경우에는 충원 인원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추가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없다는 뜻이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도 인기학과인 전기전자공학부나 화공생명공학부, 그리고 컴퓨터과학과, 그리고 생명공학과, 수학과의 경우에는 충원 인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고, 건축공학과나 지구시스템과학, 그리고 간호, 식품영양, 의료환경의 경우에는
충원 인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과에 비해서는 아주 적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해 정시 입시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 입시 요강을 전체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입시 제도가 달라지면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건국대학, 고려대학, 그리고 동국대학, 서강대학, 서울시립대학, 그리고 서울여대, 그리고 연세대학, 그리고 한국외대, 한양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이 뽑는 인원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작년에 21.9%를 뽑았는데 금년에 30%를 뽑게 되고, 자, 이들 대학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까지 합치면은 거의 45% 정도를 정시를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뜻은 그만큼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합격선이 작년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지원 전략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 탐구는 배남 표준점수를 쓰는 대학들이 서울 시내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립대학, 가톨릭대학, 건국대학, 고려대학, 동국대학,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 세종대학, 숙명여대, 연세대학, 이화여대, 중앙대학, 한양대학, 아주대학, 인하대학 이런 대학들이고요.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이나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도 이렇게 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대학들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학이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과기대, 홍익대, 한국항공대학 이런 대학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육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국민대학이나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학, 상명대학, 서울여대, 성신여대, 인천대학, 가천대학 이런 대학들하고 일부 교육대학들이 백분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가느냐,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서 유분리 문제가 달라질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탐구를 배남 표준점수를 적용했을 때 내가 어떻게 점수가 바뀌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어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하는데요. 절대평가를 하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비중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시 모집은 여러분 알다시피 내 점수를 전부 아는 상태에서 내 점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어도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면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학은 1등급 받으면은 총점에서 감점이 없는데 2등급 받으면은 0.5점을 감점을 하고 3등급 받으면은 2점을 감점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서울대학이 3등급 받았을 때 1점을 감점을 했는데요. 올해는 2점을 감점을 하면서 아마 3등급 받은 학생이 영어 3등급 받은 학생이 서울대학에 갔을 때 그러니까 올해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고 반면에 2등급까지는 서울대학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자, 경희대학은 1등급, 2등급 차이가 8점에다가 15%를 반영을 하니까 1등급, 2등급 차이가 크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 자, 고려대학도 1등급 받으면 총점에서 감점이 없었는데 2등급 받으면 작년에는 1점 감점을 했는데 올해는 3점 감점이니까 이것도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 서강대학은 1등급 받았을 때 100점을 부여하고 2등급 받으면 99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1등급, 2등급 간에는 없습니다. 자, 연세대학은 원래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을 부여한 다음에 인문계는 16.7%, 자연계는 11.1%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영어 2등급 받은 학생이 연세대학 가기는 작년까지도 그랬고 금년에도 물론 아주 어렵습니다. 자, 중앙대학은 1등급 100점, 2등급 98점이고요. 한양대학은 인문계는 1등급, 2등급 차이가 4점, 자연계는 2점입니다. 홍익대학도 1등급, 2등급 차이가 5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국대학 1등급, 2등급 차이가 3점이고 자, 경북대학의 경우에는 1등급, 2등급 차이가 1등급 100점, 2등급 97점인데 인문계는 16.7, 자연계는 12.5%를 반영을 해서 영어를 적용을 합니다. 자, 영어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비중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적지만은 내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반드시 지금은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정시의 군별로 모집 인원인데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나를 뽑고 화면에서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중앙대학과 한국외대는 다군을 뽑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갈 경우에는 가나 둘 중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되고 가나 둘 중에 안정적인 지원을 한 군데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경희대학부터 한양대학까지
가나의 뽑는 인원 전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화면은 가로 안 인원은 작년 인원입니다. 예컨대 고려대학은 작년에 나군에서 769명을 뽑았는데 금년에 군이 가구로 이동하면서 그 2배 가까이 늘어난 1,471명을 뽑고, 서강대학은 가군에서 477명을 뽑았는데 금년에 나군으로 옮기면서 594점, 서울대학이 작년까지 가군에서 751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나군에서 1,002명을 뽑습니다. 연세대학도 작년에 나군에서 뽑다가 가군으로 갔고, 성균관대학이나 한양대학의 경우에는 가나를 분할 모집을 하는데 모집 단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서울대학이 군 이동하고 연대고대가 연세지로 이동을 하면서 성균관대학과 한양대학도 가군에 있는 모집 단위를 나군으로 옮기고, 나군에서 작년에 뽑았던 모집 단위를 대부분을 가군으로 옮기면서 군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건국대학, 강원대학, 국민대학, 당국대학, 동국대학, 동덕여대, 상명대학, 여기를 오게 되면은 다군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대학의 경우에는 가나다가 골고루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복수 지원 기회가 3차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서울여대, 그리고 숭실대학도 다군을 많이 뽑고, 홍익대학은 거의 다군이 주력군입니다. 아주대학도 다군을 많이 뽑습니다. 인하대학도 다군을 상당한 인원을 뽑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수재 주요 대학은 주로 가나 있고 다군의 중앙대학이나 한국외국어대학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가나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합격하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인데요. 인문계, 자연계 반영 비율이 똑같은 서울대학과 서강대학 같은 대학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대학들은 인문계, 자연계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예컨대 고려대학은 인문계는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같고, 자연계는 수학 반영 비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국어 반영 비율이고, 가탐의 반영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가탐의 반영 비율이 국어하고 똑같습니다. 자, 서강대학은 수학 반영 비율이 옛날부터 높은 대학인데요. 수학 잘하는 학생이 굉장히 유리한데 작년보다는 수학을 조금 반영 비율을 낮췄습니다. 자, 성균관대학도 인문계는 국어, 수학 비중이 압도적으로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학이 가장 높고, 그리고 가탐이 오히려 국어보다 비중이 더 높고요. 숙명여대는 영어를 20% 반영하는데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인문계는 국어 반영 비율이 제일 높고 자연계는 수학 반영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대, 고려대학, 서강대학, 성균관대학, 숙명여대 5개 대학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학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연세대학, 유아이대, 중앙대학, 한국외대, 한양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똑같은 대학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다른데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성적으로 A 대학을 갔을 때하고 B 대학을 갔을 때 말하자면 유분리 문제가 영역별로 어떤 과목을 특히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점수로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하느냐, 내가 잘한 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가야 되겠는데 대학마다 이렇게 다르고요. 자, 서울 가게 돼 강원대, 국민대, 동덕여대, 동국대학 가게 되면은 영어 반영 비율이 앞서 본 대학보다는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동덕여대, 인문계의 경우에는 영어 반영 비율이 수학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대학이 있고요. 자,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학, 숭실대학, 홍익대학도 마찬가지로 영어 반영 비율이 꽤 높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서울여대는 인문계는 영어 반영 비율이 국어가 똑같고 자연계는 수학하고 반영 비율이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특정 영역에 가중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한양대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과학2를 응시를 했을 경우 3% 가산점을 주게 되는데 이 가산점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요강을 말씀드렸는데요. 금년하고 작년의 경우 요강이 변경된 대학인데 영어 등급간 점수가 변경된 대학도 있고 모집군이 바뀐 대학도 있고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이 바뀐 대학도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면서 대체로 언급을 한 내용인데요.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의 영어 등급간 점수가 달라졌다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고 큰 변화는 없지만은 중앙대학의 경우에는 인문계가 작년에는 1등급, 2등급 차이가 3점인데 올해는 2점으로 줄었고 한국외대는 1등급, 2등급 차이가 작년에 무려 7점인데 이 차이를 2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자, 나머지 대학들도 일부 바뀐 대학도 있고요.
부산에 있는 고신대 의예과는 작년까지는 정시에 영어는 반드시 1등급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1등급 135점, 2등급 130점을 부여를 합니다. 자, 군 이동대학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문계 가군에서 나군으로 간 대학이 서울대, 서강대학, 이화여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군에서 가군으로 간 대학이 고려대, 연세대, 숙명여대가 있고 그다음에 성균관대학이나 한양대학의 경우에는 가나를 분할 모집을 하면서 서로 군을 바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톨릭 간동대학은 나군에서 가톨릭 간동대학의 간동대학 의예과가 작년에 다군에서 금년에 나군으로 군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영예별 반영 비율이 바뀐 대학이 있는데 조금 반영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서강대학은 말씀을 드렸고요. 수학이 작년에 45.2%에서 43.3%로 조금 줄었습니다. 뭐 약간 바뀌었는데 그래도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니까 작년의 입시 결과를 참고할 때 올해는 반영 비율이 달라지면은 작년 입결과 올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서울대학은 정시 모집에 올해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 우선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당구 배남 편입점수를 안 쓰고 편입점수를 쓴다는 거.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을 반영을 합니다. 이 교과이수 가산점은요, 그 유행 1과 유행 2가 있는데 이 유행 1, 유행 2 중에서 유행 1을 중에서 2개 이상 충족을 하면은 1점 가산점을 주고 유행 2 중에서 2개 이상 충족을 하게 되면은 2점 가산점을 주는데 아마 서울대학에 수능을 잘해가지고 정시 모집에 갈 학생들은 대부분이 2점 가산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든 학생들이 2점 가산점을 받는다고 받을 경우에는 뭐 가산점이 그 변수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고요. 이 교과이수 가산점의 경우에는 고견의 교과이수 충실도를 반영을 하겠다. 이 취지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전문 교과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사회 과목은 국제 계열 교과도 다 포함이 되고요. 말하자면 학생들이 공동교육 과정이나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온라인 수업에서 이수한 과목도 다 포함이 되고 검정고시 출신자라든지 그다음에 고교 전과정 미이수자나 2020년 2월 이전 졸업자, 아마 삼수생 되겠죠.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모집 단위별로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가지고 모집 단위 수능 점수 순위에 상한한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예컨대 교과이수 가산점을 적용할 수 없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내 수능 점수에 따라서 내 수능 점수와 비슷한 그 수준의 수능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교과이수 가산점에 준하는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학생부를 반영을 할 때 검정고시 출신자들한테 그 비교 내신을 주는 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교과이수 가산점을 적용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내 수능 성적에 따라서 교과이수 가산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잘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이 그 작년하고 달라진 내용이고요. 자, 올해 의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시가 수능 100%로 뽑는데 일부 대학들은 면접을 시행합니다. 그 면접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그 이른바 패스 페일 면접인데요. 서울대, 가톨릭대, 고려대, 성균관대학 등에서 하고 있고 연세대학은 그 연세대학과 가톨릭 간동대학과 아주대학은 그 면접을 5%를 그러니까 아주대학은 5%, 연세대학은 1단계 수능으로 2.5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 수능 90 면접 10%입니다. 그 1000점 만점에 면접이 100점이니까 사실은 1단계 2배수 안에 통과했을 때 면접의 영향력을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도 올해는 달라진 부분입니다. 자, 수능이 당락을 물론 좌우하고 수학과 가탄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은 대학 수도 적고 모집 인원도 적어가지고 합격성이 높고 이화여대 의예과는 인문계 학생 8명을 뽑는데 합격성이 아주 높은 수준이고 거의 서울대 경영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가군에서 수도권 강원권 대학들은 가천대, 가톨릭대, 고대, 성균관대학, 연세대학, 한양대학, 아주대학, 강원대학인데요. 그 서울 이게 이제 나군에서 뽑다가 가군에 있던 서울대학이 나군으로 가면서 가군으로 옮긴 겁니다.
나군은 경희대,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학 이 대학들이 작년까지 가군이었는데 나군으로 갔고요. 자, 가톨릭 감동대학이 다군에서 나군으로 가면서 수도권 의대는 다군에서 인하대학만 뽑습니다. 자, 영남권 대학들은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이 가군이고 경상국립대학이 가군이고 동아대학, 울산대학, 인제대학이 가군입니다. 자, 나군은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이 나군이고 영남대학이 나군입니다. 계명대학, 대구 가톨릭대학, 고신대, 동국대학, 경주 캠퍼스가 다군이고요. 건양대학, 충남대학, 전남대학, 전북대학, 조선대학이 가군이고 건국대학 글로컬 캠퍼스가 금년에 고3을 처음 뽑는데 나군이고 충북대학, 을지대학, 원광대학이 나군입니다. 순천향대학이나 당국대학 천안 캠퍼스 그리고 제주대학은 다군에서 뽑게 되겠습니다. 자, 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옮긴 대학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요. 의대의 경우에도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모집 정원이 꽤 많이 늘어난 대학도 있다는 것. 전체 모집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모집 정원도 늘어난 대학이 있습니다. 자, 의대 입시 결과를 입시 정보 포털 어디가에 있는 걸 제가 가져온 건데요. 지난 2년 동안 국수탐 100분위, 평균 100분위 커트라인을 70% 커트라인을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느 쪽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컨대 가톨릭 대학은 99.33에서 99로 조금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조금 떨어지든지 조금 올라가든지 아니면 비슷하든지 그렇게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점수가 좀 올라간 대학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99.5였는데 작년에 99였습니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대 의예과 작년에 정시 지원자 성적을 작년까지는 탕구를 가탐을 배남 표준점수를 썼는데 금년에 이제 표준점수를 쓰니까 제가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국어가 100점 만점에 5점이 날라갔고 물리학 1을 선택했는데 작년에 물리학 1이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점수 합계 점수가 410점인데요. 서울대 한산 점수로 410점 이 학생이 64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 한산 점수는 727.79인데 아마 이 학생은 서울대학은 지원해서 떨어졌고 연세대학은 원래부터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톨릭대 의대를 지원해 가지고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한산 점수가 410.64인데 말하자면 이거는 과학 탐구를 배남 표준점수를 작년에 적용해서 이렇게 된 건데 배남 표준을 적용 안 하면은 410.60이 되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졌지만은 큰 차이가 없는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은 국어가 100점 만점에 2점이 틀렸고 지구과학 2가 작년에 좀 어렵게 나왔는데 5점이 틀린 학생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408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배남 표준 점수를 썼고 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국어를 아주 잘했죠. 2점짜리 하나가 틀린 학생인데요. 서울대 한산 점수가 410.96이고 연세대학 점수는 725.74인데 결국 이 학생은 서울대 의대는 붙었고 연대 의대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410.96인데 말하자면은 배남 표준점수를 적용 안 했을 경우 406.60으로 오히려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이 학생이 올해 서울대 배남 표준점수를 안 쓰고 표준점수를 썼다 그러면은 사실은 작년에 서울대에 떨어질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은 점수를 아주 잘 받은 학생인데요. 서울대학 점수로 411.70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점수가 413점이었습니다. 표준점수가. 그런데 413점인데 학원에서 100분위가 이제 99가 되고 국어가 5점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이제 서울대 의대도 붙고 연대 의대도 붙은 학생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죠. 그런데 원래 표준 점수가 413인데 서울대 한산 점수가 411.70으로 떨어졌는데 말하자면은 배남 표준 점수를 안 쓸 때 413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냥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게 유리한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학생도 아주 잘하는 학생인데 서울대학 점수로 410.34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한산 점수가 725.72가 돼가지고 서울대 의대는 떨어질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대 의대가 안 되기 때문에 가톨릭대 의대에 내가지고 합격은 했는데 본인 점수가 410.34인데, 그러니까 411인데 서울대 한산 점수가 변표를 쓴 한산 점수가 410.34인데 배남 표준점수를 안 썼을 때 오히려 점수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은 더 유리한 학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뭐 대학들이 배남 필름수를 적용했을 때 내가 유리해지느냐 불리해지느냐 따져보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서울대학은 배남 필름수를 안 쓰면서 또 하나의 변수가 더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 점수 단순 그 합계 점수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수 합계 점수로 올해 예상 점수입니다. 자, 가톨릭대 의대 427, 서울대학은 429, 연대도 429입니다. 자, 중앙대학이 420이고 인하대학이 422, 가천대학은 100분의 1을 쓰는데 295점 정도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연세대학 미래캠퍼스가 414점, 건양대학이 100분의 1로 292점이고요. 그 을지대학이 293점, 그리고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이 표준점수로 417점, 계명대학은 100분의 1로 292, 대구 가톨릭대학이 416점 정도로 다군입니다. 영남대학이 100분의 1로 292점이고요. 동국대학 경주 캠퍼스가 표준점수로 413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학은 417점이고 울산대학은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높은데 426점 정도, 인제대학이 418, 그리고 제주대학은 292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약대 37개의 약대가 정시를 올해 뽑는데요. 가군, 나군, 다군인데 주로 가군, 나군에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 중에서 경북대학이 가군이고 계명대학 제약학과가 가군입니다. 계명대학은 약학과는 다군에 뽑고 대구 가톨릭대 약학, 영남대 약학이 나군이고 그 경북대학이 가군인데 부산의 부산대학은 나군입니다. 자, 올해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그 금년에 처음으로 뽑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되고 자연계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히 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약학과에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을 경우 자연계 다른 모집단이 예컨대 공과대학의 인기학과들 그쪽의 합격선이 조금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약대 예상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 단순 합계 점수입니다. 서울대학은 417점이고요. 자, 경희대학이 409점, 자, 동덕여대가 100분의 1로 290, 성균관대학이 410, 연세대학이 411, 숙명여대가 408, 이화여대 약학과가 409, 이화여대는 약학과가 있고 미래산업약학이 있는데 미래산업약학에는 409점, 중앙대학이 뽑는 인원도 70명으로서 가군에 많이 뽑습니다. 411점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강원대학은 그 100분의 1로 289점입니다. 자, 쭉 내려와서요.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이 표준점수 408점, 계명대학 약학과가 다군인데 291, 그리고 계명대학 제약학과가 가군인데 100분의 1로 290, 대구 가톨릭대학도 290, 영남대학도 29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경상국립대학은 표준점수로 407점, 부산대학은 408점, 그리고 인제대학이 인문계는 410, 자연계는 406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기준표, 내 점수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게 배치기준표입니다. 자, 배치기준표가 종이 배치기준표가 있는데요. 아마 그 대구 경북에 있는 그 수험생들은 대구 송원학원에 오게 되면은 뭐 상담은 물론이고 종이 배치기준표를 학원에서 나눠줄 건데요. 이 종이 배치기준표는 가나 다가 인문계 자연계 앞뒤면으로 되어 있는 배치기준표인데 이 지망대학 수준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가군의 어느 대학, 나군의 어느 대학, 다군의 어느 대학, 그리고 같은 대학 내에서 그 위의 학과와 밑의 학과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편리함이 있는데 따라서 군별로 반영 영역별로 대학 간 비교가 용이합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배남 표준점수나 가중치를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특정 영역을 반영 비율이 높을 경우도 이것도 그대로 공평하게 반영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온라인 배치기준표가 있는데 내 점수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 내 표준 점수를 입력하면은 그 말하자면은 모든 변수를 반영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조합도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대학 한산 점수 기준으로 소수점까지 계산한 최종 배치기준표를 바로 종이 배치기준표가 아니라 온라인 배치기준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탐구 변환 표준점수나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그리고 영어 등급별 점수나 이런 것 모든 변수를 감안해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아주 편리한 배치기준표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결국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온라인 배치기준표를 보셔야 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이 배치기준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군에 건국대학, 경희대학, 동국대학이 있고 화학공학부가 57명을 뽑는데 387점,
경희대학의 물리학과가 19명을 뽑는데 387점, 동국대학 전자전기공이 65명을 뽑는데 표준점수로 387점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건국대학의 기계항공공학과나 경희대학의 생물학과나 동국대학의 통계학과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이제 앞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계 모집 단위에 가기 위해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주로 가는 인문계 모집 단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수준까지 지원이 가능한가, 그 자료인데요. 건국대 자연계 최상위 학과에 갈 수 있는 자연계 학생이 그 서강대학이나 성균관대학이나 한양대학의 인문계 최상위 학과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모집 단위를 보여드리겠고요. 결국은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은 주로 인문계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자연계 중하위권 학생들이 응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주로 인문계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고 일부는 자연계 모집 단위에 갈 테고, 미적분이나 기하에 응시한 학생들은 주로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겠지만은 일부는 인문계 모집 단위에 갈 수는 있습니다. 자, 미적분 기하를 응시한 384점 표준점수를 받은 학생이 숭실대학 컴퓨터학부나 건국대학 동물자원과학과, 그리고 동국대학 화학과나 인하대학 전자공학과를 갈 수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 대학을 갈 경우 한양대학 관광학부, 경희대학 경영학과, 중앙대학 인문대학, 그리고 한국외대 경영학부를 갈 수가 있습니다. 표준점수 393점을 받은 학생이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 가지고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나 건국대학의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그리고 시스템 생명공과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는 건국대학에 있는 모집 단위 중에서 수의학과를 뺀 나머지 모집 단위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학과들인데요. 서강대학 경영경제를 갈 수가 있고,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제를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이나 행정학과를 갈 수가 있습니다. 건국대학 자연계 최상위학과 갈 학생이 성균관대학이나 한양대학 이 모집 단위를 작년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학을 나와 가로 나눠서 쳤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는데요. 금년에는 이것이 달라졌고, 자, 397점 표준점수 받은 학생이 서강대 기계공이나 전자공, 성대 수학교육이나 자연과학 계열을 갈 수가 있는데, 연대에 갔을 때 언론 홍보 영상학부나 정치 외교, 고려대학교 행정이나 자유정보학부를 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표준점수 407점 받은 학생이 연세대 기계공학부나 연세대 수학과,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나 기계공학부 갈 수 있는데, 서울대학을 갔을 때 인문계열이나 심리나 언론정보나 사회복지학과를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대학 쪽 이 모집 단위를 가려 그러면은 제2국어 한문에 응시를 해야 됩니다. 412점 받은 자연계 표준점수 받은 학생이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원자핵공학을 갈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 인문계 모집 단위를 갔을 경우 어떤 모집 단위든 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제2국어 한문을 응시를 안 해도 되고, 과학탐구를 원원 선택한 학생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상은 서울대 경영대학이 원래 서울대 인문계 모집 단위 중에서 합격성이 제일 높은 모집 단위인데, 경제학부를 포함해 가지고 오히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가 금년에는 서울대 경영경제를 넘어서 가지고 합격성이 더 높을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년도 입시 결과, 금년 입시 요강, 내 영역별 점수를 확인해 가지고 내가 경영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가나 다군에 어떻게 안을 짤 것인가를 이거는 좀 분명한 케이스인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 위치가 여기 빨간 선에 있는 학생이 가군에 연대고대가 있고, 나군에 서울대 서강대학이 있고, 다군에 중앙대학이 있게 되겠는데, 가군에 연대고대를 가게 되면 연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고대는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군의 서울대학은 되게 어렵고 서강대학은 충분히 가능하고, 다군 중앙대학도 거의 합격이 완전히 보장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학생이 가군, 나군, 다군을 선택할 때, 자, 우선 1화는 가군의 고려대학 내고 나군의 서울대학 내고 다군의 중앙대학 냈을 때 고려대학 합격하고 서울대학 떨어지고 중앙대학 합격하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가군의 연세대학 내고 나군의 서강대학 내고 다군의 중앙대학 내면은 가군의 연세대학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나군의 서강대학과 다군의 중앙대학은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서강대학에 가게 되겠죠. 자, 가군에 고려대학 내고 나군에 서강대학 내고 다군에 중앙대학 내면은 셋 다 합격하는 아닙니다. 고려대학을 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억지로 하나 안을 더 만들면은 가군에 연세대학 내고 나군에 서울대학 내고 다군에 중앙대학 내면은 서울대학과 연세대학은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앙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안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가장 최종 선택하는 가장 합리적인 안은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일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참고해서 나하고는 좀 다른 경우이지만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앞서 얘기한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종이 배치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온라인 배치표를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12월 30일 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원서 접수 마지막 날 경쟁률 추이를 작년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1월 1일이나 1월 3일의 2시나 3시 경쟁률이 발표가 되면은 전년도 경쟁률 자료를 챙겼다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의 지원이 있고 실제 지원이 있는데요. 모의 지원을 입시기관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모의 지원은 A대학, B학과의 갈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점수를 공개를 해서 내가 몇 등 안에 들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자료인데, 자, 모의 지원은 글자 그대로 모의 지원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의 지원을 보면은 그 지원 경향을 파악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는데 실제 지원하고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시에 합격을 하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자, 수시에 불합격하고 정시까지 가야 될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 그리고 재학생은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고 재수생은 자기가 다닌 학원에서 상담을 다 해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 잘해서 정시에서 갔을 때 합격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